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 이 텐션 어떻게 할 거야? 2022년 3월 19일이었죠. 아스톤빌라와 아스날과 아스톤빌라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단순히 이겨서가 아니라 참 좋은 장면 여러모로 봤기 때문에 경기 결과는 아스날이 한 골차 0대1로 승리했고요. 그렇게 해서 챔스권 경쟁에 더 한 걸음 다가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K리그만 보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봤는데 아스날 잘하더라고. 아스날 잘합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아스날 중에 음, 약간 만족이 되는 시즌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음, 이번 시즌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챔스를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음. 괜찮습니다. 이거 와드 박아 놓으세요. 아, 여러분 이거 박제해서 제가 쇼츠에 올릴 테니까요.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실제로 아스날이 정말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고요. 팀으로서도 정돈된 느낌이었는데 이날 경기 얘기 한번 해보죠. 저희.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원팀입니다. 제가 지금 아스날 팬을 한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즌부터 했냐면 레스터가 우승하기 전 시즌 1-4-1 시즌부터 아스날을 팔로잉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즌만큼 단합된 팀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벵거 말년, 제가 본 게 이제 벵거 말년이었으니까 벵거 말년, 그리고 에메리 1.5 시즌, 그리고 아르테타 하고 있는데 경기에 이기건 지건 선수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모습이나 인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 기억 속에 있는 아스날의 이제 단합이라고 한다면 그 산체스가 혼자 전방 압박하다가 혼자서 토라져가지고 그런 느낌이나 코시엘리가 유니폼을 벗는 장면이라든가. 생각해보세요. 네네네. 지루의 그 스콜피온 골 네네네네. 스콜피온 킥 생각나시나요? 알죠. 그때가 본머스랑 3대2로 지고 있다가 지루가 동점골을 넣은 장면이었어요. 그거 보세요. 지루 세레모니 하러 가잖아. 산체스가 혼자서 열심히 뛰어서 공 들고 와서 네. 지루를 막 잡아 끕니다. 정신 차리고 오라고. 아 그러네. 동점골 넣은 거잖아. 네, 역전골이 아니었어요. 보머스 상대로. 네. 근데 아스날은 항상 이런 느낌이었어요. 벵거 말년에 산체스나 외질이 좀 전성기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조금 있었지만 산체스가 팀을 떠나고 외질도 이제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아스날 경기를 보면서 제일 많이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경기를 치고 허탈한 표정으로 하프라인을 바라보고 있는 다 같이 모인 것도 아니야. 일상이잖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양말 풀면서. 근데 이날 경기 끝나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날 특히 레노 키퍼가 선발로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요. 사실 후반 막판 아스날이 위험했었죠.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이틀 간격으로 3경기를 치르고 있었고 램스데일은 엉덩이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노가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고 사실 후반전은 아스톤 빌라의 흐름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스날이 오히려 전략을 잘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숨이 차네. 신나가지고. 네, 예. 34분에 이제 사카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키는 모드였어요. 진짜 지키기 모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구티뉴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와서 잘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프리킥을 진짜 야무지게 쳤어요. 진짜 잘 쳤어, 진짜로. 그거는 진짜 준비가 안 되어 만약에 레노가 포지셔닝을 좀만 오른쪽으로 하고 있었으면 바로 먹히는 거였는데 다행히 막았죠. 근데 맞고 나서 경기가 바로 종료됐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이제 아스날 선수들이 다 레노한테 몰려옵니다. 그니까. 저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거를. 레노가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고 또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세이브를 했다는 점에서 선수를 다 축하하고 위로하려고 후보 선수 할 거 없이 그니까. 다 모여서 레노와 축하하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램스데일이 와서 이제 레노랑 포옹을 하는 장면이었죠. 어떻게 보면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인데 사인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번 시즌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비단 성적뿐 아니라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죠. 진짜 원팀이잖아, 이게.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게 이런 거고 드디어 아스날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몇 년 만이죠, 이걸 본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년 만이라니까요. 뭐 아르테타의 리더십이 한몫했을 수도 있고 이제 성적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팀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런 걸 보고 만족스러웠던 빌라 아스날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 경기 준비를 상당히 잘해왔습니다. 빌라는 뭐 제라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네. 사실 원래 아스톤 빌라의 전술 자체가
잭그릴리시라는 선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전술이었다 보니까 해당 선수가 빠지면은 공백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뭐 아스톤 빌라의 전술을 얘기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EPL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 빅식스라고 얘기하던 뭐 맨체스터 팀들 혹은 리버풀, 아스날, 첼시, 토트넘 이 정도의 팀들만 아실 것 같은데 아스톤 빌라의 몇 명의 선수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스톤 빌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팀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요. 저도 그렇고 제라드가 부임하기 전부터 정말 좋은 선수들도 많고 매력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어떤 선수를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 건 저는 정말 많이 뛰는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국내 K리그에서 고승범 선수 같은 네, 그렇죠, 선수들이 그렇죠. 있겠죠. 이제 아스톤 빌라에도 정말 좋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맥긴 존 맥긴. 정말 많이 뛰고 아, 정말 터프한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한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번 경기도 있긴 있었죠. 어, 존 맥긴이 주장이죠 지금? 부주장입니다. 부주장이에요. 네. 밍스가 주장이구나. 밍스가 주장이고 맥긴이 정말 터프합니다. 스코틀랜드 국적인데 존 맥긴 밍스 주장 부주장 할까요? 제가 볼 땐 둘을 바꿔야 돼요. 빌라의 그 팀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맥긴 일단 설명을 네, 해주세요. 맥킨 설명을 네네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킨 선수는 18년 여름 아스톤 빌라로 이적했습니다. 이제 이적하자마자 올해 빌라 선수를 탈 정도로 빌라에서 선수 생활을 잘 적응했고요. 빌라의 핵심 선수로 요즘 날까지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잭글리시가 떠난 이후로 팀에서 부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스톤 빌라의 지금 주장은 타이론 밍스 중앙 수비수 선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빡조박 느낌의 선수고 오히려 활동량뿐만이 아니라 드리블 전진 능력이나 볼 운반 그리고 좋은 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에서 종종 키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프리미어리그 3선 미드필더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아 진짜로 좋은 선수야.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 그 맨시티 이런 선수들은 그런 거 빼겠습니다. 빼고 해. 일단 데클란 라이스가 어쩔 수 없이 압도적인 그건 일이고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의 존 맥긴 그리고 레스터 시티의 유리 틸레망스 딜레망스 이렇게 세 명 정도가 저는 이제 빅식스를 제외한 팀 중에서 제일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819 그 에메리 두 번째 시즌 에미레이츠에서 있었던 아스톤 빌라 경기에서 존 맥긴이 1골 1도움을 했어요. 질 뻔했거든요. 지진 않았구나. Nope. 하지만 이제 존 맥킨 선수의 단점이라면 거친 선수들이 항상 따라오는 꼬리표 같은 게 있죠. 카드 캡처입니다. 지나치게 거칠어요. 가끔 보면 이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심한테 이제 타이론 밍스 선수의 태클을 항의하다가 선수를 밀치고 라카제트가 날아갔죠. 날아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카드 수집을 많이 하고요. 당연히 국가대표에서도 40경기 뛸 정도로 주요 선수를 활약하고 있고 제가 봤던 거는 이번 17라운드예요. 노리치와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맥킨 선수 혼자서 물론 경기를 한 건 아니지만 노리치의 이제 3미드필더를 거의 혼자 씹어먹는 맥긴 진짜 좋은 선수예요. 정말 좋은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이었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이적설도 있었어요. 사실 맨유랑 맥긴이 계속 링크가 있었죠. 왜냐하면 맨유가 필요한 게 지금 그런 유형의 선수다 보니 맞아. 이제 선수 한 명 더 꼽자면은 빌라의 오른쪽 수비수인 메케시입니다. 사실 지금 요즘 빌라의 경기에서 공수 양면에서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기도 해요. 이제 메케시는 2020년 9월 빌라로 이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의 우측 공격과 수비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핵심 선수고요. 이 선수도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킥이 되게 좋아요. 킥도 정말 좋고. 킥도 되게 좋고 약간 루카디뉴 같은 이제 루카디뉴 플러스 수비적인 툴이 조금 포함된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선수가 사실 윙어 출신이라 공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능하고요. 수비는 가끔 이제 이른바 말하는 뇌절 수비라고 하죠. 이런 점이 있는데 사실 그 타크 카이로코 이런 선수 아니면 뇌절 안 오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좋은 선수고 이렇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을 노렸습니다. 탑 티어에 있는 팀들이라면 한번 데려와 보고 싶은 선수일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트리피어가 이번 시즌 뉴캐슬로 떠날 예정이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입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메케시의 스페인 이주 문제로 불발이 되었고요. 여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스 선수를 영입을 했죠. 맥케시는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특징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빌라 팬들이라면은 잊을 수 없는 잭 그릴리시와 외모가 닮아가지고 시즌 초반에도 약간
그릴리시랑 머리 헤어스타일 비슷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그 헤어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지는 그 맞아, 머리를 하고 맞아.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쿠티뉴가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잉글랜드 국가대표이자 아스톤 빌라의 주장을 맡고 있는 타이론 밍스. 배가 고프네. 네. 네, 저희 둘 다 지금 배고픕니다. 공복 상태여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죠. 저희 6화 제목은 힘들어 죽겠다입니다. 죽겠다. 이렇게 빌라의 선수들을 소개시켜봤고요. 빌라가 좋은 팀이고 그리고 좋은 선수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지난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했을 때 4강 경쟁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월 A매치 데이가 오기 전까지 경기가 완료되면은 어느 정도 팀들의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된 거 얘기해 주실까요? 자 일단 1, 2, 3위는 공고합니다. 일단 맨시티,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고 승점 1점 차. 이렇게 될 거라고 나이스.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첼시가 3위를 좀 굳건하게 지킬 것 같아요. 아스널과 같은 28경기를 했지만 승점이 5점 차입니다. 첼시가 뭐 여러 악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네. 3위의 자리가. 네, 뭐 갑자기 막 투엘이 사임한다거나 뭐 이런 엄청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뭐 3위는 첼시가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 챔스 경쟁권으로 볼 수 있는 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스날이 4위입니다. 28경기 승점 54점. 리그 5위가 토트넘 하스퍼 29경기를 했고 아스날보다 3점 뒤지고 있는 51점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6위로 29경기 승점 50점. 토트넘과는 1점, 아스날과는 4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판세로 봤을 때 제일 유리한 건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뭐 3점, 4점 차이가 나는 아스날이 현재 챔스 진출에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한 팀이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30경기 승점 48점으로 현재 아스날과 6점 차이입니다. 사실상 사위권 경쟁, 챔스권 경쟁에서는 멀어진. 이게 뎁스 약한 팀, 그 뎁스가 얇은 팀의 한계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유럽 대항전도 병행하고 있다 보니 사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좀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죠. 네. 네. 사실 저는 토트넘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웨스트햄을 잡으면서 또 살아났죠. 이게 죽을 듯 안 죽어. 이래서 감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과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제 사위권 경쟁이 좁혀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해진 그리고 중요성이 더욱 올라가는 경기가 있죠. 분수령이 됐습니다. 네. 챔스 경쟁이 분수령이 됐는데 아직 아스날이 맨유와의 리그 두 번째 맞대결, 네. 토트넘과의 더비 두 번째 더비 맞대결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 이 두 경기 중에 하나라도 승점 1점은 무조건이고 만약에 한 경기라도 패한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토트넘, 맨유 어느 팀에게 아스날이 잡혀도 위험할 것 같고 반대로 토트넘과 맨유 입장에서는 한 경기라도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위권 경쟁을 정말 제대로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라도 비기거나 지면 그때부터 네가 가라 챔스 시작입니다. 정말로. 네. 상위권 경쟁이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3월 A매치 데이 전에는 정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트넘이 한 번 더 살아나면서 리그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또 네. 맞죠. 요즘 K리그도 그렇지만 네네네. 네, EPL도 상위권 경쟁을 아직 시즌 말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불안합니다. 아스날 팬은 여기서 만족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아스날 팬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말로가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목 잡힐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진짜 한 선수라도 부상 없이 잘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챔스를 가면 더 좋고요. 뻥치지 마, 가고 싶잖아. 그럼 그건 당연한 거지. 저 지금 다음 시즌 유출된 유니폼에 챔스 킷을 붙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김치국을 너무 마신 것 같고요. 네네. 네. 네, 쌉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EPL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